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7월 5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국의 최고 축제인 독립기념일마저 무차별 총기 난사 참변으로 얼룩졌습니다. 독립기념일인 4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외의 하이랜드 파크에서 기념 퍼레이드를 노린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하이랜드 파크 경찰은 거리를 향해 옥상에서 자동 소총을 난사한 혐의로 20대 백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소 6명이 사료됐다고 확인했으나 부상자 중에 중상자가 있어 사망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인근 건물 옥상에서 퍼레이드 행렬을 향해 총기를 무차별 난사한 것으로 추정했고 옥상에서 용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성능 소총 한 정이 발견됐습니다. 하이랜드 파크 경찰은 이 지역 출신인 22살 백인 남성 로버트 크리모 3세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날 총격은 미국 전역의 독립기념일 축제 분위기에 들뜬 가운데 벌어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경찰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흑인 남성을 향해 60발의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오하이오주 에크런 시내에서 지난 3일 심야까지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경찰은 진압용 방패를 들고 해산에 나섰지만 이 시위대는 경찰은 물러나라, 제이랜드에게 정의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맞섰습니다. 제이랜드는 지난 27일 경찰의 총격에 목숨을 잃은 흑인 남성의 이름입니다. 음식 배달원인 25살 제이랜드 워커는 지난달 27일 정지 신호를 위반한 뒤 경찰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최소 60차례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이 시위대는 거리의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르고 경찰의 시위대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거리에 배치한 차량의 유리창을 깨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부 시위대가 도심의 관공서로 접근하자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며 저지했습니다. 미국민들의 과반을 넘는 52%가 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밝혀 고물가와 고금리, 이에 따른 불경기 등 비관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민 10명 중에 9명이나 물가 급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크게 움츠러들고 불경기와 일자리까지 걱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시각 5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며 8거래일 만에 다시 1,300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3.2원 오른 달러당 1,300.3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400원대 종가는 지난달 23일 1,301.8원 이후 8거래일 만에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일부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은 1.1원 내린 1,296.0원에 출발해 장 초반 1,294.0원까지 하락했지만 오전 11시께부터 상승 궤도에 오르며 1,301.1원까지 고점을 높인 뒤 1,303원에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가 종료됨에 따라 한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벼락하고 있다는 CNN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오늘 한국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재개하면서 갑질도 돌아오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고질적인 직장 문화라고 전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지난 3월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이 23.5%였지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이 수치가 29.6%로 6.1%포인트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 고용인은 상사의 모욕적 언사에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고 또 다른 직장인은 한밤중에 술 취한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포함한 문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한 패스트푸드점 직원이 2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것이 알려지면서 33만 달러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한 버거킹에서 일하는 54살 케빈 포드는 조리 겸 현금 수납원 역할을 하면서 생애 절반 동안 단 하루의 휴무도 갖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의 충성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영화표, 사탕, 스타벅스 컵, 펜 2자루 등이 든 선물 꾸러미를 줬습니다. 이 포드가 이 꾸러미 내용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영상이 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널리 회자가 됐습니다.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이 다국적 회사가 포드의 희생에 대해 너무 무심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포드의 딸인 세레나가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서 아빠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자는 캠페인을 벌였고 세레나는 영상의 그 남자는 우리 아빠다. 그는 27년간 일하면서 근무를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라고 사연을 적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33만 달러에 육박한 성금이 모였습니다. 이 포드는 선물 주머니로도 기쁘다고 말하며 버거킹에서 수십 년 일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자신은 뭐라도 받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일만 했느냐는 질문에 나도 어떻게 그걸 해냈는지 모르겠다며 아마도 나는 로봇이다. 그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일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받게 된 성금으로 딸들과 손주들을 방문하고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한국계 수학자인 39살 허준이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고등과학원 수학부 석학 교수가 오늘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국제수학연맹은 오늘 핀란드 헬싱키 알토대학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허 교수를 필즈상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적이지만 한국 수학자로서는 최초의 수상입니다. 이전까지 한국계나 한국인이 이 상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1936년 제정된 필즈상은 4년마다 수학계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앞으로도 학문적 성취가 기대되는 40세 미만 수학자에게 주어지는 수학 분야의 최고의 상으로 아벨상과 함께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립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지금까지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7월 5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